왔어. 배은채 학생이 좀 늦게 오니까 줄눈부터 찍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15쪽이 7-1번 같은 경우는 Y축이 접하니까 일단 원방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A, BB 꼴인지 A, B, A 꼴인지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 B에서 여기서 이제 A가 반지름의 절대값과 A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A 제곱으로 이제 반지름 제곱을 이제 놓으시고 여기다가 지난점 대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을 대입하는데 이 식의 컨셉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것까지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돼. 문제에서 말하는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는 여기는 A의 절대값과 똑같으니까 여기는 이 R제곱짜리 A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이 0 대입해서 A 값 구하시면은 이제 되는 건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0,3에서 이제 접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만 그려주시다. 0,3에서 접합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이 접하는 점이 0,3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0,3이고 이제 2,0을 지나는데 어쨌든 이제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시간 하나 만드시고요. 이거 이제 대입해서 시간 하나 만들겠죠? 그럼 여기는 0,3도 지나는 점이잖아. 그치? 그럼 0,3도 지나는 점이니까 얘 계단순하게 풀려면은 자, 여기는 0,3도 대입을 해서 이제 풀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괜찮을까요? 자, 이것도 같이 대입하시면 돼요. 이것도 원이 지나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식에다가 2,0도 집어넣고 0,3도 집어넣어서 후다닥 이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계산 과정도 한번 보여줄게요. 계산 과정도 이제 2,0이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겠고, 이제 0,3이 대입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식을 정리하시면 어차피 A제곱은 양쪽에서 똑같이 나오니까 사라지고요. 이제 B제곱과 A에 대한 이제 연립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번 식을 정리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여기 상수 안 썼다. 상수한다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자, 여기 B제곱까지 살아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풀어주면은 이제 여기 9, 마이너스 6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는 0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안 풀어도 여기서 이미 b의 값이 나오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0,3에서 접하기 때문에 이제 저거 이용해서 그 중심의 y좌표를 이제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중심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중심의 y좌표가 3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가 y에 처음부터 b에다가 3 대입해서 요것만 대입해가지고 a값 찾으셔도 되죠. 어쨌든 b가 3이니까요. 여기다 b에 3 대입해서 a값 찾고 문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7-2는 뭐 7-2는 이제 이런 것도 조금 그림을 통해서 이제 아니면 이렇게 식을 통해서든 이제 지나는 두 점을 대입해서도 그림을 통해서든 이제 중심에 이제 y좌표를 이제 알려주려고 문제 조건이 나온 거니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지나면서 y축이 접하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이제 구해보세요라고 이제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식으로 풀려면은 결국에는 저 A 꼴에다가 두 점에 대한 좌표를 각각 대입을 해서 자, 여기에다가 자, 지금 4,2도 대입하고 2,0도 대입해서 A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피우는 학생 이거 계산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건가? 네. 네. 그럼 계산 과정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계산을 그냥 식으로만 갖고 계산해 보시면은 자, 결국에는 이제 2마 A제곱 여기다가 이제 3마 A제곱이구나. 3마 A제곱 그 다음에 2마 B제곱이고요. 이제 A제곱 나올 거고, 자, 이 식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시면은 A제곱 날라가고, 4, 4, 16에다가 마이너스 8A 이렇게 나오고, 뭐 2마 B제곱은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으세요. 뭐 그냥, 선생님 그냥 일단 냅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는 0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2, 0 대입하시면은 자, 이렇게 식이 나오겠지. 2마 A제곱, 그 다음에 여기 0 대입하면 그냥 B제곱이고요. 그냥 여기 A제곱 나올 건데, 또 이거 전개해서 A제곱을 날릴 수도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계산할 때 조금 편하게 가려면은, 자, 여기는 A에 대한 항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두 식에는. 그럼 밑에 있는 식을 니은 여기를 기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기억에서 니은에 2배 한 거를 빼면은 A가 사라지거든요.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2배, 2배, 2배에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뺀다고 치면은 자, 여기에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몰고 가시는 게 제일 좀 편해요. A 삭제되고요. 그럼 여기 B제곱에 2배에서 빼는 거니까 2B제곱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B의 값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B의 값을 구해서 이제 그 B의 값을 가지고 다시 여기는 니은 같은 데다 넣어주면 A의 값이 하나씩 튀어나올 거니까 그 A의 절대값이 우리가 이제 자, 7-1번이나 7-2번 같이 우리가 Y축에 접하는 원이면 중심의 X좌표가 절대값,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 B의 값을 구해서 이쪽에 넣어주면은 A의 값이 2개가 나올 텐데 그 2개의 절대값의 합으로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면 돼요. 말 어려울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계산 됐는데, 했는데도 더 안 돼서 그런 거야? 더 해줘요? 더 해볼게요, 그러면. 뭐 계산하면 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돼서 B가 마이너스 6도는 2가 나오겠죠? 자, 여기가 괜찮으면 이렇게 됐을 때 A 값을 각각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시면 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A를 구하는 식을 만들게 되면 4A가 B제곱 플러스 4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A제곱은 4분의 1 B제곱 플러스 4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계산 마무리합시다. 6, 6, 36이 4 더해서 4분의 1 하면은 얼마죠? 10인가? 자, 그리고 여기 2제곱에다가 4 더해주면 4, 4, 8이니까 2. 그죠? 그럼 여기 어차피 다 A가 양수가 나왔네요. 그럼 얘네들의 합이 반지름의 합이에요. 자, Y축이 접하는 원은 자, 중심의 X좌표 절대값이 반지름인가 그걸 이용해서 다시 뭐 반지름 구하려고 여기다가 뭐 밀어넣는 일을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A 값만 구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그냥 대표 8번이야. 자, 그림을 좀 그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중심의 사분면이 중심이 몇 사분면에서 접하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이제 원은 특정한 사분면에 중심이 있게 돼 있으니까 네? 네네, 그쵸. 이제 이 사분면에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2,1을 지나기 때문에 한 이쯤 마이너스 2,1이라고 그러면은 자,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원방을 그렸을 때 이런 중심 이사분면이 있는 원이 이렇게 작은 게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크게 이제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심은 무조건 이사분면에 있는 거라서 이제 중심을 그냥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x좌표를 마이너스 r, y좌표를 그냥 플러스 r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원방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틀렸어요? 그다음 9-1, 2 이렇게요. 근데 9-1 같은 경우는 지금 응? 대-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오니라. 예. 대표 9번도 제가 9번이고 이한이가 1, 2번. 네가 9번이란. 대표 9번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어떤 원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원에 있는 한 점과 원 밖에 있는 한 고정된 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선분의 중점이 그리는 원은 반드시 어디 있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여기는 이 한 점을 A라고 했죠. 문제에서 원에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했고 우리의 중점을 M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원 밖에 있는 한 점 사이의 거리는 최대 최소가 어디라고 그랬냐면 자, 여기 있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는 이 점을 이은 선분의 연장선 위에서 자, 이렇게 원과 만나는 이 교점이 있을 거고 그 교점 자리에 P가 올 때마다 AP 길이가 제일 짧을 때 AP 길이가 제일 길 때가 결정된다고 앞서 문제에서 배웠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M의 위치도 여기 있는 이 노란 선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그 위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AP가 제일 짧을 때는 한 여기 있을 거고요. 그냥 이게 조금 구분되어 다르게 조금 색깔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 있을 거고요. AP가 제일 길 때는 여기 한가운데니까 한 이쯤에 있다고 한 예측을 해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차피 원이 있는 한 점이 움직여가면서 여기 있는 중점 MH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 M의 자국이 남을 텐데 그 자국이 원으로 남는다고 그랬잖아. 원에 있는 한 점과 고정된 점을 이용해서 만든 점이기 때문에 원 모양으로 자국이 남는데
여기서 이렇게 AP의 길이가 제일 길 때와 AP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있을 거고, 거기에 한가운데가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이런 M이 모여서 만드는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도형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원래는 이 도형에, 이 저렇게 그려진 빨간 도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게 대표 9번의 의도였어요. 여기까지 어려운 말 있어요? 여기까지? 김우재한 씨 여기까지 못 알아들은 거 있어? 괜찮아요? 진짜 괜찮은 거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도형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기는 이 점은 AP 길이가 가장 클 때 중점이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중심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D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D라고 한다면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D라 한 다음에, 여기 원의 반지름이니까, 그럼 D 플러스 R에다가 2분의 1을 한 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거든.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럼 AP 길이가 제일 짧을 거고, 그럼 D에서 R을 뺀 것에 한가운데에 있으니 거니까, 여기 D-R의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에서 D, 2분의 D-R을 빼면, 여기는 이 빨간 원의 지름의 길이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도형의 지름은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얘기를 이제 조금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 그냥 지름을 구하는 과정 하나하나 D도 구하고 R도 구하고 하면서 보여줬는데, 자, 지금 조금 두 번 설명하는 거니까 빠르게 가는 방법을 이제 위주로만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지름이 되는 거고, 여기를 계산하시면은 DD 없어지고 R에서 마이너스 R 빼는 거니까 2분의 2R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빨간의 이제 그 지름은 원래 있던 도형의 반지름과 일치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요? 자, 이거 알면은 그냥 대표 9번은 순삭이에요, 순삭. 여기까지 알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사실 고등학생들이 이거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정상적으로 문제 D도 구하고 R도 구하고 막 하면서 막 요리조리 문제 그냥 정상적으로 풀게 되면은 시험 때 시간 모자르니까 그냥 요거 외워서 들어갔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그래서 자, 주어진 언방 계산하시면 굳이 뭐 나 이런 거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반지름만 구하면 되니까 그냥 표준형도 쓸 필요 없으니 그냥 지름만 계산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원래 쓰긴 합시다 우리는. 근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 이항 될 거고, 플러스 2항 돼서 마이너스 1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의 제곱 1의 제곱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R제곱이 4니까 반지름이 2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 빨간 원의 지름이 2니까 여기다 파이 붙여서 둘레 길이 2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보고 요거를 조금 깨달을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데, 그냥 정상적 그냥 어디 책의 교재나 이런 풀이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 교재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보통 교재에서는 그냥 빠르게 식으로만 풀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힘들어요. 어떻게 푸는지 이해는 되는데 되게 좀 하기 싫은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이제 거기 있는 9-1로 넘어가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컨셉은, 자체 방정식이라는 컨셉은 그 도형이 이루고 있는 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p를 x, y라고 해놓고 여기는 pa제곱과 pb제곱을 그대로 xy를 이용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a가 마이너스 3,0이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럼 여기까지의 p의 제곱이고요. 그럼 pb 제곱은 3,0에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x 빼기 3제곱 더하기 y 제곱해서, 자,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b 제곱과 pb 제곱을 자,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2x 제곱이고요. 자, 6x 마이너스 6x 없어지고 이제 x는 1차가 없습니다. 자, 그럼 2i 제곱 나오고요. 그럼 339 나와서 18인데 2항하면 플러스 2.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시면은, 자, 그냥 계산 눈으로 보면서 이제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것까지 하라는 게 문제 의도예요. 자, 이걸 하라는 게 이제 9-1번의 의도고요. 이제 9-2번도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과 이제
푸는 방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9-2번도 똑같이 이런 원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원에 뭐 중심이 있겠죠. 자, 그리고 원 밖에는 한 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여기 있어서,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이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A라고 문제에서 그러는 거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어, 여기는 원의 반지름 4인데, 그럼 이제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원이 있는 한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요 놈을 1대3으로, 그러니까 3대1이니까 PA라고 그랬으니까 P에서부터 3대1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P에서부터 3대1로 나누는 이 점이 남기는 이런 점들이 이제 모여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뭔지 알아보고 자체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저기 있는 대표 9번에서는 중점이었잖아요. 저게 위치가 여기는 AP의 중점이었는데 여기는 3대1 내분점인데 3대1 내분점으로 바뀌어도 문제 푸는 컨셉 자체는 달라지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자 봐보세요. 자 이런 점들이 있을 건데 자 이런 점들이 모이다 보면 어떤 점들이 조금 찾아지게 되냐면 AP 길이가 제일 짧아질 때가 제일 길어질 때가 있을 거잖아 또.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컨셉은 아까랑 좀 반복이 된다. 그래서 이제 AP 길이가 제일 짧아질 때와 제일 길어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AP 길이가 제일 짧아질 때를 3대1로 나누는 점이 있을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별도로 표시할게요. 자, 그리고 AP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를 3대1로 나누는 점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3대1로 나누는 점이 여기 있을 거니까 뭐 이런 데 있다고 치고 이렇게 얘네들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런 3대1로 나누는 점들의 이제 3대1로 나누는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름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조금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의 둘레 길이를 구하는 게 9-2번 문제예요. 대표 9번도 그렇고 대표 9-2번 문제 9-2번도 다 이런 식의 도형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의 뭐 몇 대 몇 내분점, 몇 대 몇 외분점 또는 뭐 중점 이런 애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도형은 다 원인데 그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AP의 길이가 즉 원에 있는 한 점과 원 밖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제일 길어질 때와 제일 짧아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름의 양끝점을 이런 모양으로 찾을 수가 있고 여기는 이 원의 둘레를 찾는 게 목적인데 자 그러려면은 원의 지름을 알아야 되니까 그 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우리가 D 플러스 R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D 플러스 R을 3대1로 쪼갤 거니까 비례 부분을 생각하면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P 길이가 가장 길어질 때 4분의 1이라는 거지. 3대1로 쪼개는 거니까. 자, 4분의 1 D 플러스 R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가장 짧을 때 길이를 3대1로 내분한 점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A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그 중에서 4분의 1, D-R의 4분의 1이 되는 거지. D-R이 최소 길이고 그 중에 4분의 1을 여기 있는 이 점과 A 사이의 거리에서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자, 요놈 빼기 요놈은 아까처럼 하시면 자, 여기는 빨간 원의 지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합시다. 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거를 빼주세요. 라고 하면은 똑같이 D가 날아가고요. 플러스 R에서 마이너스 R을 뺄 거니까 4분의 1 곱하기 2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2분의 1 R이 됩니다. 자, 이런 식의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지 않더라도, 그럼 3대1로 나누는 점이니까, 뭐 D 플러스 R의 4분의 1이고, D 마이너스 R의 4분의 1이라는 거를 내분점 비율 그림 한번 딱 그려서 확인하시고, 이런 식의 계산을 얻어내면은, 그다음부터 문제 순식간이지. 여기 원래 있는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16이죠. 그죠? R제곱이 16이니까 반지름은 4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R 대신에 4를 대입하기만 하면, 이 빨간 원에, 빨간 원에 이제 지름이 나오는 거고, 또 지름에다가 파이 붙이면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이 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이런 생각이 조금 떠오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그려볼 일이 평소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조금 약간 외우는 식으로 가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위에 있는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의 몇 대 몇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이용한 도형의 자체 길이를 구할 때 이렇게 그 원바뀐 한 점과 원이 있는 한 점을 연결한 선분의 최대 최소 길이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지름을 구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알고 계시면은
확실히 계산 실수할 일이 없어요. 이게 여기까지 도형만 정확하게 그리시고 여기는 이 그려지는 도형의 지름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 풀지. 네, 11-3번이요. 자, 두 점에서 두 원이 만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과 원이 서로 만나려면은 자, 기본 원칙. 자, 원과 원이 서로 만나야 되니까 원과 원이 서로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런 삼각형을 이루니까요. 중심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비교하면은 얘네들이 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반드시 자, 이런 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맞게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은 3이니까 거리 D, 이제 거리 D는 그냥 바로 공식으로 쓸게요. 거리 D는 A, 마이너스 A에서 0,2까지의 거리거든요. 이게 A, 0, A, A 마이너스 A부터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이제 0,2죠. 자,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먼저 작성할 거니까 a 빼기 0에서 a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니까 2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제곱이고요. 여기가 5, 여기가 1이 될 거예요. 3 빼기 3 더하기 2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양변을 그냥 제곱을 합시다. 양변을 제곱을 하시고요. 자, 여기가 1,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a제곱 더하기 여기 계산하시면 a 플러스 2제곱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여기를. 자, 그 다음에 5, 25.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상황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세자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수의 개수를 세기 위해서 뭐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정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과 25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정수를 조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때려 맞추자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여기네들은 이 차이 나죠? 수가. 제곱되기 전에 이 차이 나는 거 맞죠? 그쵸? 이제 여기가 얼마라면 여기는 이 더 큰 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꼴이니까, 그럼 여기다 내가 A가 그냥 정수니까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럼 여기서 1제곱 더하기 3제곱 하면, 자, 1과 25 사이에 있는 거 맞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양의 정수부터 시작합시다. 그럼 이제 A가 뭐 0일 수도 있지. 여기 1부터 시작했지만 0일 수도 있지. 0일 수도 있었는데 0이어도 괜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0부터 원래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1부터 시작했네. 그래서 아무튼요. 이제 2에 제곱하면은 2제곱 더하기 4제곱이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일일이 찾아요. 이거 풀어가지고 부등식을 푸는 것보다 이거 계산을 머릿속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들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려고. 그럼 이런 건 안 되잖아. 5의 제곱보다 여기가 더 5의 제곱만 해도 여기랑 같아지는데. 그렇지? 이런 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양의 정수에서는 2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0에서 거꾸로 가서 a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은 1제곱, 1제곱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막 저희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1의 제곱 할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이런 거 되나 하면서 이제 그냥 찍어보는 거야. 4 더하기 그냥 제곱 안 하고 바로 계산해 볼게요. 4 더하기 0이니까 이것도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3 되나 하면서 이제 9, 1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이너스 4는 되나 하면서 16, 그 다음에 4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마이너스 5제곱은 안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찾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2번. 그러면 11-2번도 자, 지금 우리가 원과 원이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저런 식으로 원이 만나는 한 점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삼각형이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저 삼각형의 두 변이 정확하게 두 원의 반지름이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의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관계에서 여기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그럼 11-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자, 중심이 0,2고 자, 하나는 a,0이니까 자, 여기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a제곱 2곱이 0제곱이니까 4예요. 여기서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럼 여기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인 거 인정할 수 있죠. 11-2번에서. 그럼 얘네들 이용하고 큰 원의 반지름이 2고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2 더하기 1과 2 빼기 1 사이에 여기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제곱합시다. 루트를 풀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여기가 9가 돼요. 그럼 여기는 아까보다 더 쉬워요. 자,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4에서 1과 9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4를 땅땅땅 날려주게 되면은, 자, 여기는 a제곱에 대한 이차 하나만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a제곱에 대한 식으로 풀어줄 수가 있지. 이렇게. 자, 그런데 a는 실수잖아. 제곱하면 무조건 몇보다 크게 돼 있어? 그렇죠. 0보다 크게 돼 있는 거예요. 0 이상인 수예요. 0 이상인 수. 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이 범위는 음수보다 크다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음수보다 원래 커, 얘는. 그러니까 부등식에서 굳이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날리시면 요걸로 풀리면 되죠. 루트 씌우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제곱해서 5보다 커지면 안 되니까 루트 5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보다 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건 괜찮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에 마이너스 3에 대한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실수 a니까 제곱하면 음수보다 원래 큰 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범위는 풀 때는 버리는 거죠. 그리고 10-3번도 봅시다. 자, 10-3번에서 자, AB의 거리 B가 3대 1인 점 P에 대해서 PAB의 거리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X축도 그릴까요? 자, 여기서 A 이렇게 있고요. B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 B의 거리비가 3대 1인 점 P. 그러면 우리가 내분점 P를 찾으면 여기 있고, 외분점 P를 찾으면은 한 이쯤 있을라나?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A하고 B의 비율이 3대 1인 점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도형이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 3대 1 내분점과 3대 1 외분점이 지름의 양끝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원이 생겼다고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이런 원이 생겨먹었고, 그럼 B가 그렇다고 해서 이 원이 중심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PAB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했으니까, 자, 이렇게 원인 한 점과 여기는 양끝점 연결해서 생긴 이 삼각형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는 AB는 실제로 길이가 4로 고정이 돼 있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려면은 자, 밑변은 고정되어 있는데 높이는 달라지고요. 그러면 이제 넓이가 커지려면 높이가 됐다 커야겠죠. 높이가 되도록 커야 된다고. 그러면은 높이가 커질 때는 언제냐면 여기 있는 원 둘레 있는 점을 이렇게 딱 했을 때 어차피 밑변은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원에 있는 점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지름에서부터 제일 높은 부분에 해당하는 점이 어딜까라는 걸 찾으셔야 돼. 그 여기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 여기는 x축까지의 거리가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넓이가 제일 높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지금 치면은 여기 있는 x축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이 높이의 길이는 반드시 원의 무엇과 일치할까요? 여기는 지름이 x축에 딱 걸려 있으니까. 그쵸? 이 원의 반지름이 최대 높이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최대 높이가 원의 반지름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최대 높이를 이제 원의 반지름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원의 반지름으로 구해야 되니까 원방을 세우셔야겠죠. 원방을 세우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3대 1 내분점과 3대 외분점을 이용해서 지름의 양끝점을 찾거나 뭐 그러셔야 되는데 자, 여기 원방을 좀 풀어볼게요. 자,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AP 대 BP 비율이 3대 1인 거 이용해서 식으로 이제 풀어보자고 하면은 여기 AP는 3BP와 같으니 제곱해서 AP의 제곱은 9BP 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서요. 자, P를 X, Y라고 놓고 자, 요거를 아까 그 몇 번이었냐? 9-1번처럼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제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3, 마이너스 3,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식으로 세우세요. 네, 식으로 푸는 것들을 위주로 알려줬으니까 여기서 식으로 풀게요. 그럼 이제 1,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식으로 세우자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는 9배를 해야 돼요. 앞에 9라는 개수가 있으니까. 자,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계산을 정리해가지고 원의 반지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가 3,0과 1,0 사이에 3대 1 내분점이니까 여기가 이 원점이고요, 사실은. 자, 여기도 구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얼마 되려나? 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1을 3대 1로 외분하는 거니까
이게 곱해가지고 3, 마이너스 3 빼고 3 빼기 하니까 여기 2분의 6이라서 여기가 3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줘도 되겠고. 그러면 이제 0하고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서 R이 1.5니까요. 이제 이뤄가지고 4 곱하기 1.5의 2분의 1로 넓이 계산하셔도 되죠. 삼각형 넓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외분점과 내분점을 빠르게 구하시면은 이 편이 좀 더 편하긴 해요, 이 문제는. 이 원방 구하는 것도 혹시나 몰라서 그냥 써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아폴로니우스에 오는 구하는 방법 저렇게 이런 비례식을 풀어서도 가능하고, 이렇게 외분점과 내분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는 거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20쪽에 12-3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원이 서로 접한다고 그랬는데 두 원이 서로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원과 원이 서로 바깥에서 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완쪽에서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었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 사이의 거리. 항상 이제 원과 원의 이치관계에서는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요거였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합입니다. 여기서는 반지름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자고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럼 이제 a,3이 한 원의 중심이고 다른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a고요. 자, 그럼 거리 d를 구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서 2 뺀 거,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a 뺀 거.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쓰여지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제곱제곱 이제 해주시고, 요놈이 이제 첫 번째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됐대. 반지름의 합은 3일인 거 원방에서 읽으셔야 되고요. 3일의 합이 4고 3일의 차이가 2니까 요 식이 4가 될 때와 2가 될 때 A 값을 각각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 구해야 되니까 이제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먼저 루트 안에 있는 식을 조금 간단히 하시면은 뭐 얼마나 되나? 이제 2a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양변 제곱해서 쓸 거예요, 바로. 그러면 이제 2a 제곱, 여기 마이너스 4a, 6a니까 플러스 2a, 4, 9, 더해서 13은 4, 46. 자, 이렇게. 그럼 여긴 여기대로 그렇게 풀게 되면 2a 제곱, 2a,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또 나오겠죠? 얼마 나오나? 여기가 13 똑같이 나오겠지, 뭐. 계산하고 앉아있어, 뭐 또. 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이항을 하시면은, 자, 여기서 A값 구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시간 걸려요. 자, 그럼 여기는 어차피 이쪽에서 나오는 A도 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A의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A의 값이고, 여기서 나오는 A의 값도 문제에서 원하는 A의 값인데, 조금 주의를 하실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한번 머릿속에서 판별식을 돌려봐가지고 실수가 나오는지 허수가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거는 판별식 돌려보시면은, 자, 1에서 여기 298을 빼는 거니까 음수 나올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실수 A가 안 나오겠죠. 그쵸? 그럼 여기서만 실수 A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이제 원방을 좌표 평면에 그려서 실수에 대하여서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만 계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 값을 곱고 또 A를 구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2차 방정식이잖아. 두 실근의 곱으로 계산하셔야 되는 거지. 자, A를 각각 구해가지고 곱하면은 그것만큼 이제 고등 과정은 이제 좀 여러 번 했는데 여기서 A 값을 곱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근각에서 관계 안 쓰시면 대표 13도 똑같아요. 자, 두 원이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경우라고 했죠. 이렇게 바깥에서 만나지 않는 경우. 자,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안에서 안 만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림 그려보면 알겠지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차이보다 작아질 때예요. 아까는 요런보다 크고 요런보다 작은 게 원이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구동의 방향을 반대로 엎어서 여기도 풀고 여기도 풀어서 자, 주의하셔야 될 게 만나지 않을 때니까 요 놈도 괜찮고요. 요 놈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두 식에서 나오는 미정계수의 범위를 모으셔야 돼요. 엄연히 얘기하면. 자, 합집합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중심이 하나는 0,0 원점이고 하나는 4,3이잖아.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도 여기까지 거리는 그냥 오겠지. 자, D가 여기서부터 오고요. 자,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이제 순식간에 사제곱하기 상제곱 하면 되니까 5가 나올 거고요. 자, 그럼 반지름과 반지름을 합칩니다. 1하고 n이죠. 자, 1 더하기 n. 그럼 n은 4보다는 무조건 더 작아야 되겠구나. 또는, 자, 여기는 중심 사이 거리는 5인데, 자, 여기서 1이 클지 n이 클지 모르지만 n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고, 그럼 n이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수에 다 들어가는 거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이제 1 빼기 n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n 빼기 1이라고 해도 뭐 문제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뭐 사이즈가 같은 원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무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은 n이 이렇게 이항을 했을 때 6보다는 이제 커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을까? 자, 여기까지 이상한 거 있어요? 자, n이 6보다는 커야 되고 4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 해당하는 10 이하의 자연수의 값을 다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n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문제 써주셨은 게? 언니가 이상하게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요것도 만족하고 요것도 이게 이거 만족하는 n의 값 다 구하시고 요것도 만족하는 n의 값 다 구하셔서 다 모으셔야 됩니다. 합집합 개념이라고 했죠, 내가. 유제 16-1번을 우리가 이제 그 원방과 원방이 이제 교점을 지나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원방을 이제 세워서 우리가 전형적으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방과 원방의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원의 일반형을 이용해서 원의 일반형 더하기 일반형 한 다음에 여기 한 원에다가 어떤 미정계수 k를 곱한 꼴로 우리가 식을 세우자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식이 세워질 건데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시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방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지나는 점 대입하시면 되죠. 그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0,0 대입을 하셔서 그냥 K값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0000 대입하면 여기는 상수함만 이게 남을 거니까 이제 상수함 보이죠? 0 세표면서 상수함만 남을 거니까요. 이렇게 상수함에다가 여기 K까지 곱한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K값 구하시고 다시 이제 대입을 해서 주어져 있는 이 원방을 이제 다시 이제 일반형 표준형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기에서 이제 알맞은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이런 유제 16-1번이나 16-2번들은 이제 그런 이제 풀이가 이제 좀 반복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원점이 이제 중심이 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원방 역시나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모양을 이제 잡아줍니다. 이제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이제 원의 방정식에다가 k를 곱한 꼴을 이제 좀 써볼게요. 여기 가보면 실제로 지나는 점의 위치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원방 작성하게 되면 이제 미정계수 k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저 상태에서 이제 원점이 중심이 되게끔 이제 우리가 이제 k 값을 이제 잡아줘야 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제 식을 단순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정리했을 때 x 제곱의 개수가 그리고 y 제곱의 개수가 다 k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더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x 제곱, k 플러스 1y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텐데 한번 보죠. 일단 식의 모양을 정리는 이렇게 한번 써서 보여드리긴 할게요. 사실 이제 이 문제의 풀이의 조금 본질을 좀 알게 되면은 이제 굳이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풀이를 이제 식을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좀 이제 식을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제 조금 정리해서 x제곱, y제곱, x의 개수를 저렇게 좀 나타내 보시면은 이제 알겠지만 우리 원점이 이제 중심이 원의 방정식은 항상 이런 모양이잖아요. 원점이 중심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꼴, 이렇게 r제곱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원점이 중심인 원의 방정식인데 이런 방정식은 뭐가 없죠? 1차항과 xy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0이잖아요. 1차항이 이제 삭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을 뭐 k 플러스 1로 원래 k가 어떤 수라고 하면 k 플러스를 양변을 나누고 우리가 이제 표준형을 고칠 때 이런 x제곱과 x의 개수, y제곱과 y 개수를 이용해서 표준형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애초에 이런 것처럼 1차항의 개수가 없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몇 x제곱, 몇 x제곱 더하기 몇 y제곱으로 시작하더라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이런 걸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1차항의 개수가 없어지기만 하면 그냥 이제 xy에 대한 1차항의 개수가 없기만 하면은 일반형에서 표준형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중심이 원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말을 보고 그래서 뭘 떠올리셔야 되느냐.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말을 보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XY 계수가 모두 0이구나라는 걸로 생각이 드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내가 이렇게 식 써놨어? 그러면 이제 사실 이렇게 정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정리하면 여기서 X 계수가 이제 0이 되겠구만은 K까지 바로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요놈을 보고 만약에 K가 찬 다음에 K가 1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고 치면 여기 있는 이제 이 여기서도 EX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에 K 곱해서 0 돼야 되는 그런 이제 K 값을 구하면 여기서도 K가 1인 걸 구하겠지. 이렇게 이제 곱해서 이제 계산할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K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위에 두 번째 줄 이미 정리를 해놨으니까 K가 1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 이렇게 1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여기는 2씩 더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해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여기는 이제 X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0대기 하려고 이제 K 1 대입한 거니까 여기 신경 안 쓰시고 여기만 좀 챙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파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2 나누고 2항하면 이제 상수항 2항하면 끝이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 반지름이 2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요것만 정확하게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2번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거기 이제 한쪽 넘어가 볼까요? 예, 7-2번도 조금 이제 틀리거나 조금 아직 좀 수정이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17-2번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17-2번은 거기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원방 두 원의 이제 교점을 이제 지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처럼 똑같이 이제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일반형 빼기 일반형으로 우리가 했었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꼴에서 k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뀐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기억하고 계셨다가 문제를 다루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형의 모양을 일단 갖춰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빼기 빼기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빼기 빼기 할 건데, 이제 조금 스피디해지면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 빼기 빼기 하셔도 되겠죠. 자, 아무튼, 자, 여기서 빼기 빼기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K에서 이게 AX,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K에서 이런 식들을 이제 빼겠고, 어차피 2차는 잘 날아갈 거니까, 자, AX, BY,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에다 플러스 A를 더한 것까지 해서 이제 공통의 방정식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요놈이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넘어가서 26쪽에 18-1, 2번도 이제 다시 한번 좀 내용 정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뭐 현의 길이나 접선의 길이는 모두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즉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는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문제를 다 푼다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원이 있고 뭐 작은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단순하게 자, 여기서 작은 원이든 큰 원이든 이렇게 중심을 아무 데나 하나 찍고요. 이제 공통현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현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을 조금 이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원의 중심에서부터 우리가 공통현도 현이니까 현까지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은 현이 항상 수직 이등분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인 이렇게 공통현의 수선을 내리게 되면 이 수선의 길이가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중심과 공통현의 방정식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이제 저기 보이는 D에 해당하는 이제 중심에서 현까지 되는 수선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 이제 반지름까지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나오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서 거기에 2배 하시면은 공통연의 길이가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그냥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게 더 아마 길이가 짧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더 짧은 거일 것 같은데 뭐 여기 0,0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방정식을 보니까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3인 걸 알 수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0,0, 3 이렇게. 지금 여기는 이 방정식 써드리면 지금 문제 있는 방정식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D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 공통의 방정식을 여기는 이 17-2번처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방 빼기 원방을 하시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통의 방정식은.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서 바로 원의 방정식을 뺀다는 느낌으로 가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여기는 D를 이제 구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여기 있는 거리 D, 즉 중심과 공통형까지의 거리는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니까 여기 이제 4제곱 더하기 3제곱 하셔 루트 25 여기 절대값 10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5분의 10이니까 거리가 2가 나오네요. 3제곱에서 2제곱 빼가지고 이쪽 길이를 이제 구해주시면 이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뭐씩 써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 길이에 2배를 주면 문제에서 원하는 공통현의 길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공통현의 길이니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제 풀이들이 이제 조금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주어진 조건으로 이런 공통연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거꾸로 공통연을 알려줄 테니 거꾸로 이제 여기 식에 있는 뭐 미정계수나 이런 걸 구해보라고 하는 문제가 18-2번인 거지. 그럼 18-2번도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면 그냥 이제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쪽을 좀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여기 있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그냥 바로 자, 이렇게 이제 고쳐서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이제 조금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원 하나만 그릴게요. 원 하나만 그리고서 자, 여기가 이제 공통현이라고 칩시다. 이쪽이. 자, 그리고 이제 중심은 0,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은 이제 루트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중심에서 공통현까지 수선을 내서 현을 반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따로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원방 빼기 원방에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자, x-2y,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공통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거리 D를 구해야겠죠? 그럼 거리 D는 뭐 이렇게 식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해주시고 이제 0,1을 땅땅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절대값 씌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조금만 정리합시다. 그러면 루트 5분의 이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좀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말한 문제선 이제 여기는 공통의 길이가 루트 5라고 2루트 5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여섯 몇 가지가 2루트 5니까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공통의 길이 이용해서 이쪽 직각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반띵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저기가 루트 5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10의 제곱에서 루트 5의 제곱 뺀 게 여기는 D가 나와야 되니까 이 D의 값이 무엇이기도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10제곱에서 루트 10제곱에서 루트 5제곱 빼면 그냥 5죠? 그냥 이 루트 5야,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계산되겠죠. 여기 양변 루트 5 곱해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5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이제 K의 값이 이제 될 수 있는 게 이제 뭐 뻔하겠죠? 여기서 절대값 풀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K 값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면 되나?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1이면은 마이너스 6이 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는 어떤 수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면은 플러스 16, 마이너스 16도 가능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두 각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지금 추가로 이렇게 찍어서 이제 알려드리는 문제는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정작 모르면은 영상 끄트머리 좀 보시고 푸시고요. 우리 화요일날 봐요.